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6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시가 두 작품과 고전수필이 하나 같이 묶여있는 세트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사 작품인데 바로 정훈 작가의 수남방온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당히 놀란 학생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3월달 고2 학생들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바로 그 수남방온가 똑같은 작품이 또 나왔습니다. 정말 이거 흔치 않은 일인데요. 하여튼 3월달 고2 시험을 좀 복습을 제대로 하셨다면은 마치 고3 학생들이 진짜 EBS 연계교재에서 나온 작품을 평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본 것 같은 진짜 연계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또 나왔습니다. 네, 정말 희한한 일인 것 같고요. 또 나 작품은요, 연시조가 나왔습니다. 그 김이익이란 작가가 쓴 금강영 언록인데요. 뭐 총 42수 또는 그 이상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부만 발췌해가지고 몇 수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작품은요, 홍성민이란 작가가 쓴 촉견 폐일설인데요. 홍성민 작가는 거의 임진왜란이 터지고 한 2년 뒤까지 사신 분이네요. 네, 결국 16세기 중반 후반에 활동하신 문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작품이 나왔으니까 먼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는 빼고요. 가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보기가 24번 문제에 있습니다. 사대부들은 자신이 머무르는 특정 공간을 바탕으로 자신의 현재 처지와 그에 대한 소회, 유학자로서의 지향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가나 작품은 공통적으로 작가가 사대부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하여튼 사대부가 가는 어떤 공간에 머무르고 있고 나는 어떤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지 가나로 지금 나누어서 또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에서는 향촌에 은거하는 화자가 생계를 유지하며 자연 속에서 안민낙도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고 했는데요. 아마 3월달 모의고사 복습한 분들은 뭐 이거 안 봐도 금방 알 겁니다. 향촌에서 안빈낙도, 또 나 연시주는 섬으로 유배됐습니다. 네, 섬으로 유배된 화자가 그곳에서 느끼는 다양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다양한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 있는가 이제 차례로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서 참고로 왜 이 김이익이라고 하는 나작품 작가가 왜 이 섬에 유배가 되었는가 간단히 역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조가 딱 1800년에 정조가 어린 세자 순조를 남겨두고 갑자기 정조가 승하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후에 순조가 어리니까 누가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요. 영조의 그 계비였던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 왕후가 이 순조를 수렴청정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조 때 많이 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왕의 많이 신임을 받았던 그 노론 시파가요. 이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 한 다음에 많이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노론 시파라고 하면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파벌인데요. 하여튼 노론 시파라든지 남인들을 상당히 정순 왕후가 싫어해가지고 마치 천주교도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많이 또 처형도 하고 유배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김이익이 작가 역시 노론 시파로 몰려가지고 정순 왕후가 집권할 때 좀 이렇게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지문 중에도 각주에 정조 임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가나 공통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 보기 앞서가지고 또 표현상의 특징이 항상 첫 번째 문제로 나오니까 표현상의 특징 얘기 나오는 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가면서 봐야 될까 한번 중요한 키워드부터 먼저 한번 빨리빨리 봐 나가겠습니다. 여기 선지 1번 보면은 서류적 표현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선지 2번 감탄사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선지 3번 음성 상징어가 있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선지 4번 묻고 답하는 방식이 있나 한번 보고요. 선지 5번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 것이 있나 하는데 일단 아까 가작품이 아까 기본적으로 보기에서 기본 컨셉이 향촌에서 은거하면서 안민낙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고전 문학 작품 중에서 서류적 표현이 안 나온 게 오히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유력한 정답 후보는 지금 1번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만 작품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작품 시작합니다. 생계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르리다. 이거 3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아까 우리 보기의 컨셉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안빈낙도 만족감입니다. 네, 생계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일단 기본 컨셉이 첫 행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동쪽 햇볕 따뜻하고 북쪽 바람 온화하여 지팡이 밭비 짓고 동쪽 언덕에 비켜서니 금사는 버들 그림자의 금 여기 사자는 실사자고요. 금사는 버들 그림자요. 설색은 매화로다. 자, 벌써 매화가 피었다고 하는 건 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다음에 진짜 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화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나오는 산센을 봄을 맞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방 계절감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설색 나오고 또 뭐 버들 그림자 이렇게 나오니까 또
여기서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금방 산새가 노래하는 게 나오니까 여긴 또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네요. 하여튼 이거 지금 A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며 지저귀고 꽃은 비 온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이것도 청각적, 시각적 같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꽃이 웃음을 머금었다고 하니까 마치 인격을 가질 수 없는 거에다가 인격을 부여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A로 묶어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A, B, C, D, E로 해서 22번에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작품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22번에 1번 선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겁니다. 선지 1번입니다. A가요. 화자는 자연물을 통해 아까 자연물 나왔죠. 지금 산새, 꽃 나왔습니다. 자연물을 통해 봄을 맞이하는 반가움 드러내고 있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계속 B를 가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A까지 끝났고요. 사계절 온갖 경치 실컷 다 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서쪽 밭엔 일이 있다. 역시 봄이 되니까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비, 호비 다 제각각 챙기거라. 그 다음 B로 이어지겠습니다. B. 갈면서 짊어지며 여러 일랑 마친 후에 광주리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니 어림치 못 닦고 고사리 다 살쪘다. 네, 나물 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B도 역시 22번에 선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지 2번이 나물 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광주리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 그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화자는 아이들에게 농사일에 대한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뭡니까? 아까 B 바로 윗부분에 뭐 따비, 호비 이런 농사기후 챙겨들고서 일하러 갈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 B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정말 농사일 힘들어 못하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런 뜻인가요? 전혀 아니죠. 네, 이런 여기 B 부분에는 농사일이 힘들다 고단하다 그런 뜻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적절하지 않은 거 선지 2번 답 찾았네요. 네, 일단 고단함 드러낸다고 하는 게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이어가서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를 보기 앞서가지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면 여기 B 부분이 마치 화자 본인이 이렇게 나물 캐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윗부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농사일을 아이들한테 아마 머슴들이겠죠. 이렇게 아랫사람들이나 또는 뭐 딴 사람들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정작 본인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화자가 아이들한테 농사일이 힘들다고 고단함 드러낸다고 역시 그런 컨셉을 보더라도 좀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C로 가겠습니다. 네, C에 계속 나물 캐는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 못 다쳐서 봉우리 위에 올라앉아 채미가를 길게 불렀자. 채미가는 나물 캐는 노래겠죠. 네, 채미가 밑자가 뭔지 모르겠네요. 한자가 안 나와서 보통 하여튼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나물 캐는 노래 같고요. 채미가를 길게 불러 울려 퍼진 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하니 무대에서 바람 쐰들 이보다 더 하겠는가. 항상 이보다 더 하겠는가 이런 거 늘 항상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딱 여기 서류적 표현 금방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21번에 선지 1번에서 서류적 표현 봤습니다. 벌써 금방 하나 가해서 서류적 표현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음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네, 자기의 화자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음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무대라고 한 게 아까 각주 보면은 무대에서 바라본다고 하는데 여기 각주 보면은 제가 굳이 뭐 밑으로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공자와 관련된 고사라고 그럽니다. 항상 우리 고전시가에 자기가 현재 있는 곳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낼 때 뭐 중국이라든지 유명한 지명을 따와가지고 아무리 거기가 좋다 한들 이보다 더 하겠는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현재 자기가 있는 곳이 최고다, 현재 자기가 있는 곳에서 만족한다 그런 정서를 드러낼 때 항상 고사 속에 그런 뭐 다른 중국의 장소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하여튼 C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지 3번입니다. 화자는 노래를 부르며 아까 노래가 채미가였죠. 노동 후의 상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시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까 전에 선지 2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노동 후에 상쾌하다는 거하고 농사일에 대한 고단함이라는 거고 이것도 약간 2번하고 3번이 모순되죠.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확실히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그 C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다음 부분은 이제 무대하고 비교한 거 그 다음입니다. 잠시 산책하고 누추한 집에 돌아오니. 그러니까 지난번 3월 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공간 이동을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특히 화자가 공간 이동한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신 시험에서 얼마든지 이 공간 이동한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자, 하여튼 잠시 산책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고 새술은 이거 같아. 역시 술 얘기 나오면 또 풍류가 나오겠죠. 또 한 잔 또 한 잔 마신 후에 낚싯대 비껴들고 낚시터를 찾아가니 미끼 없는 낚싯대에 고기가 다 물었다. 항상 이렇게 사대부들이 낚시하는 거는 자기가 꼭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뭐 일종의 뭐 새우를 낚는다 그런 표현도 있듯이 뭐 실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 삼아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의 평온을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미끼 없는 낚싯대 가지고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조 여기 한자도 나오지만 이게 물고기 어자에다가 세조자입니다. 그래서 3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전반적으로 거의가 시어들이 비슷한데 일부는 이렇게 한자어로 쓴 것이 있고 또 일부는 또 어떤 건 똑같은 뜻인데 한글로 풀어 쓴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둘째 행에서 가난하게 살아도라고 지금 6월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3월 시험에서는 이 가난하게 살아도 이 부분을 단표 누공이라는 거는 한자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뭐 정선 비슷하긴 하지만 일부 시어들이요 3월달하고 6월달하고 어떤 거는 뭐 요번 걸 한글로 풀어 쓴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오히려 요번 시험에 한자어로 나온 것도 있고 좀 약간만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인 컨셉이 아마 다 똑같은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낚시까지 얘기했죠. 어조도 내 뜻 알아 의심을 아니하네. 그러니까 미끼 없는 낚싯대 고기 물어도 어차피 낚싯대 주인이 나를 건져 올려서 죽이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어찌 보면 인격을 부여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조도 내 뜻 알아 의심을 아니하네. 네, 여기도 제가 참고로 인격 부여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묶인 부분 보겠습니다. 넓디 넓은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늘 물가에서 시짓고 언덕 올라 휘파람 불며. 역시 이건 청각적 이미지겠네요. 하루 또 하루 산수에서 소이라니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뉘하는가. 자,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이렇게 향촌에서 은거하면서 자연 속에서 안민낙도하는 컨셉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나밖에 뉘하는가, 나밖에 아는 사람 없을 것이다, 서류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하여튼 뒷부분 22번의 선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의 4번 선지를 보면요, 화자는 산수에서 소일하는, 즉 시간 보내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대로 맞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답을 2번으로 가장 확실한 정답을 이미 골라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중략 앞부분까지가 봄의 상황인데요. 물론 3월달 시험에서는 이 중략이 여름 부분이거든요. 3월달 시험은 중략 여름 부분까지 다 나왔습니다만 이번 6월 시험에서는 여름 부분을 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뺐고 이제 가을로 이어지겠습니다. 흰 갈대 해치고 붉은 엽귀 깔고 앉아 국화를 잔에 띄워 밝은 달 맞으니. 역시 국화, 달, 역시 가을을 상징하는 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왔고요.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노라. 북풍이 으스스하고 흰눈이 흩날리니.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 언덕과 골짜기 경유굴이 되었거든요. 일단 경유굴이라고 하는 게 여기 각주에도 나왔지만 옥으로 만든 굴이고, 이렇게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된 그런 모습을 보고 고전 시가에서 경유굴, 즉 영어로 말하자면 화이트아웃 그런 거죠. 그런 풍경으로 많이 시각적 이미지로 경유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유굴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시흥이 더 새롭다. 근데 여기서 왜 눈썹을 찡그리겠습니까? 못 볼 걸 봐서 찡그리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눈으로 다 덮였으니까 거기에 햇빛이 반사가 되면은 또 눈부시니까 막, 그래서 눈썹을 찡그렸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 언덕과 골짜기 경유굴 요 부분을 한번 참고로 지난 3월 달에는 어떻게 잘못된 선지였나, 하여튼 그건 적절한 선지였습니다. 어떻게 또 선지를 만들었는지 한번 잠깐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앞전 3월달 시험인데요. 3월 시험의 44번의 A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언덕과 골짜기가 경유굴이 되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장 적절한 것이 답이 1번이었거든요. 바로 A 부분, 즉 언덕과 골짜기가 경유굴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화자에게 심미적으로 완상되는 장수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감상하는 장수다, 그런 뜻으로 충분히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화자에게 심미적으로 완상되는 장수. 이렇게 해서 혹시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3월달 것도 같이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월달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흥이 더 새롭다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알파벳 2로 갑니다. 사계절 경치가 다 제각각 제초가니 게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갈까. 역시 바로 이게 그 뜻이죠.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정말 즐기고 싶은 경치로 아주 지금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몸은 하나밖에 없고 시간 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계절 경치를 다 즐기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한가할 틈이 없다, 쉴 틈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사계절 경치가 다 제각각 제초간이 여기도 봐주세요, 여기도 봐주세요. 그러니까요, 게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까, 이 부분 알파벳 2를 22번에 선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번이요, 화자는 사계절의 정취를 모두 누리고 싶은 마음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두 누리고 싶은데 몸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모두 누리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대로 5번도 적절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만든 게 3월달 43번에 3번 선지가 있었거든요. 한번 그걸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3월달 43번에 선지 3번은요,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실제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아쉬움. 와, 내가 이거 다 보고 싶은데 다 볼 시간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그런 아쉬운 그런 정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삶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 현실사의 차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치 볼 것은 많은데 사람 몸은 하나밖에 없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쉬움은 전혀 아니죠. 근데 자기가 이만큼 자연을 즐길 것이 많다, 그런 뜻이지 결국 아쉬움 정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6월달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CD까지 다 봤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기쁨이 다하니 근심도 많이 난다. 자, 갑자기 웬 근심 얘기가 나오네요. 아까 안빈낙도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일종의 뭐 진짜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심도 많이 난다.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돌아오며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 아마 이 뜻이 이때가 한창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혼란했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 정훈 작가 역시 임진왜란에 참전한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마 그 위족의 침입 때문에 이렇게 항상 변방 경비라든지 그런 것에서 늘 항상 근심스러웠던 그런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맨 끝에 역시 유학자다 보니까 임금 걱정을 하네요.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 하면서 임금 걱정으로 끝맺었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 참고로 썼지만요, 이 정훈 작가는 좀 더 고전 문학을 공부해 보시면은 특히 평가원에서도 뭐 탄군과 우월과 그렇게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한 진짜 정찰 못지않게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가사 문학의 정말 대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나머지 부분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입니다. 표현상 공통점입니다. 먼저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소리적 표현 딱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이보다 더 하겠는가? 나밖에 뉘하는 거 일단 가는 맞습니다. 그리고 선지 2번 감탄사를 사용했는지, 자, 뭐 경외감은 둘째 문제고, 근데 뭐 경욕을 그런 말 나오니까 경외감일 수는 있겠는데 일단 감탄사를 우리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벌써 선지 2번은 가부터가 땡이고요. 선지 3번 역시 음성 상정어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 4번 묻고 답하는 방식. 자, 아이들한테 아이야 뭐뭐 해라 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은 있어도 자기가 말을 건네고 또 하여튼 자기 아니면 딴 사람이 답을 하는 거는 묻고 답하는 방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나중에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겠다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일단 묻고 답하는 방식부터 없기 때문에 이것도 4번도 가부터가 틀렸습니다. 선지 5번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딱 그 지문 읽기 전에도 잠깐 짐작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컨셉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 딴 거 앞에 볼 필요도 없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부터가 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만 가만 놓고 보더라도 그 선지 1번을 확실하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3번은요, 가나다 쭉 걸치는 문제인데 일단 가만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에 대한 이해, 가장 적절한 거 묻는 문제입니다. 선지 1번 가입니다. 가가 어느 부분에 나왔냐면 가을 부분에 그 국화 얘기할 때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국화를 잔에 띄어 밝은 달 맞으니 그 부분입니다. 달은요, 이 해와 달리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화자에게 흥취를 느끼게 하고 있다. 이거 당연히 맞죠. 네, 국화를 잔에 띄워 지금 술잔에 띄워가지고 밝은 달 맞으면서 이 맑은 경치를 나 혼자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화자에게 흥취를 느끼게 하는 거 가 맞고요. 자, 선지 2번은 아니고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가의 흰눈은요, 흰눈 겨울철이죠. 흰눈은 화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 가리고 화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 가리고 있다. 네, 가리키고 아니고 가리는 거는 가리는 건 아니죠. 네, 일단 요건 선지 3번은 가부터가 틀렸습니다. 지금 화자는 흰 눈으로 온 세상이 덮여있는 모습을 경욕을 갖다가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그게 마치 흰 눈 속에 덮여있는 걸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데 이 흰눈이 가려버리는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고가 아니고 가리고로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확실하게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입니다. 가의 휘파람이요. 휘파람이 뭘 때 나왔냐면은 물가에서 시집고 언덕 올라 휘파람 불며 할 때 나왔습니다. 그럼
휘파람은 모두 세상을 향한 화자의 비판적 의식. 자, 이거 전혀 아니죠. 일단 그래서 4번도 가부터가 틀렸습니다. 자, 이거 해서 벌써 2번하고 4번은 아니, 네, 3번하고 4번은 정답이 아닌 걸로 벌써 제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보기 문제가 나왔던 24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먼저 선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넉넉지 않지만 서러운 줄 모른다는 점에서 화자가 향촌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대로 맞고요. 선지 2번입니다. 가에서 세수를 마신 후 미끼 없는 낚싯대로 고기를 잡는다는 점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선지 5번으로 가봅니다. 가에서 정사를 돌보시는 임금에 대한 걱정,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화자가 유교적 충의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좀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그런 거 있지만 역시 맨 마지막 끝맺음은 유교적 충의 사상에 따라서 임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 5번도 가는 맞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다 봤고요. 이제 나작품은 일단 읽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작품 역시 아까 전에 잠깐 우리가 보기에서도 봤지만 그 정조 임금이 승하한 다음에 당시 수렴청정을 하고 있던 정순왕후의 왕후 측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노론 18호 물려서 섬으로 유배된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나작품, 그렇죠. 나작품을 읽기 전에 역시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서류적 표현, 그 다음에 뭐 감탄사 볼 필요가 없었고, 음성 상징어도 볼 필요가 없고요. 뭐 이것도 묻고 답하는 방식도 볼 필요가 없고, 인간 자연 대비했는데 볼 필요도 없고, 근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다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나작품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3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늙고 병든 이내 몸이 죄명조차 지중하니 극중 1월에 일만 염려 찬재 같다고 하는데 여기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극중 1월이라고 하는 게 아까 이 각주에 가시 울타리 속에서 같이 세월을 보내면 그러니까 화자가 현재 유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걸 극중 1월 그렇게 가시 울타리 속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일만 염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걱정이 찬재 같다. 그러니까 차갑게 식은 채다. 그렇게 각주에 나와 있고요. 그러고 창호산 먼 구름에 피눈물을 무사일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창호산에 대한 거 각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호산이요, 중국 순임금과 그의 두 양비가 죽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정조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기 볼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정조가 승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17수 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괴로운 일, 밤잠 없어 큰 병이 일다. 늙은이 예상이라고 하는 게 늘 있는 일이죠. 늙은이 예상 일을 내라고 면을 쓰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가는데 뭐 나라고 밤잠 없는 일이 없을 수 있겠느냐. 여기가 나이 먹어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이고 여기도 역시 면할 쓰나. 즉 서리적 표현 금방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종장으로 갑니다. 즉금의 임생각 자별하니 잠든 후나 이자올까 하노라. 그러니까 잠 안 들고 깨있는 동안에는 임생각 결국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겠죠. 아까 우리 각주에서 본 걸 좀 더 보태보자면은 결국 승한 정조 임금을 그리워하는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임생각으로 해서 지금 종장을 맺고 있고요. 근데 이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각 수마다 내용이라든가 또는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는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내신 시험에서는 이렇게 각 수마다 선지 하나씩 엮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잘 이해했나 그런 걸 묻는다든지 아니면 화자의 정서를 묻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 19수입니다. 죽어도 못 잊을 일, 군친의 은혜로다. 군은 임금이고 친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부모가 날 사랑하시기는 예사거니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뭐 흔히 당연히 있는 일인데 임금이 자식같이 모시던 은덕은 자식같이 보시던 은덕은 더욱 만극하여라.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정조 임금을 떠올리게 하네요. 임금이 신하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친자식같이 보살피는 은덕은 더욱 진짜 감사하다 그런 말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수로 가겠습니다. 새짐승 중 못된 것은 두루미 내려구나. 자, 우리 가끔 보면은 고전 시가에 백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백구라고 하는 갈매기 같은 그런 새가 등장하는데 보통은 뭐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자연물이라든가 또는 뭐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또는 뭐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자연물, 동물로 주로 백구가 나오는데 여기 그 두루미는 그렇게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친근감 느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못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짐승 중 못된 것은 두루미 내로구나. 왜 이렇게 두루미를 싫어하는가? 바로 그 다음 중장을 보겠습니다. 겉풍신. 자, 이 겉풍신이란 말이, 아니, 겉풍선인가요? 하여튼 겉풍신이란 말이 그 각주에
그 겉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헛소리로 사람을 어리운다. 아마도 주인을 위하여 때때우는 닭만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두루미보다 닭이 훨씬 낫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두루미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 일단 여기서 좀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42수를 보겠습니다. 산은 조개등만 하고 바다는 일배수. 일배수가 한 잔 속의 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문 곳이 굉장히 좁은 곳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비록 그러하나 이내 몸을 용납하였으니 즉 내 몸을 받아들인 곳이니까 아마도 세상의 넓은 곳은 예쁘닝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좁은 섬이고 좁은 바다지만 작은 바다지만 지금 내가 여기 머무는 곳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있는 세상이니까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지 그런 정서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이익의 금강영원록을 보고요. 근데 여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유배지에서 이 작가 김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서울서 내려온 사약을 먹고 죽었거나 아니면 더 힘든 유배지로 갔거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이 사람 금방 풀려 나왔습니다. 자, 원래 이 김이익이 바로 김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 집안이 안동 김씨의 집안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썼듯이 기본적으로 안동 김씨의 집안인데요. 이렇게 아까 정조가 성한 다음에 순조 대신에 수렴 청정을 했던 정순왕후도 얼마 못 가서 승하합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직접 순조의 장인이 김조순이라고 바로 안동 김씨의 대부격이죠. 그래서 순조의 장인이 이제 이때부터 그 유명한 바로 19세기 세도 정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김익 이분도 역시 같은 안동 김씨 친척이기 때문에 금방 유배지에서 풀려가지고 안동 김씨 세도 정치 시기에 아주 벼슬이 잘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뭐 어찌 보면은 그 김익의 벼슬길 차원에서만 보자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네, 나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21번 표현상 공통점 적절한 거 할 때 일단 가 부분 가지고 벌써 답 나왔긴 합니다만 나도 맞습니다. 역시 나 작품 역시도 벌써 뭐 이렇게 밤에 잠 못 드는 거를 내라고 면할 수 없나 벌써 서리적 표현 나왔죠. 그러니까 역시 선지 1번도 같이 나 부분도 동그라미 한 개 더 쳐놓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2번 역시 감탄사 나오지 않았고요. 또 선지 3번 음성 상정은 나오지 않았고 선지 4번도 묻고 답하는 방식 없었습니다. 또 선지 5번도 역시 현실 비판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귀향 가서 많이 현실에 불만스러운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 비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답은 확실하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으로 갑니다. 네, 24번에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두루미인데, 그러니까 27수죠. 나의 두루미는요, 가에 어조가 달리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화자가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봤지만, 새 짐승 중 못된 것은 두루미 내로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것, 상당히 두루미를 싫어했죠. 왜 싫어하냐? 바로 겉모습 헛소리 가지고 사람을 어리운다. 그런 이유로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못된 것이 두루미라고 했기 때문에 화자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가에 어조가 달리는 볼 필요가 없이요. 이 나 두루미가 화자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 부분부터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나에서 확실하게 답이 아닌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벌써 체크가 됐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3번, 4번도 벌써 아닌 걸로 체크됐고요. 근데 한번 혹시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헛소리가요. 아까 두루미 그 다음 나온 게 헛소리 아니겠습니까? 두루미 헛소리는 모두 세상을 향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 뭐 그거는 맞겠네요. 네. 화자의 비판적 인식 나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미 아예 가에 휘파람은 비판적 인식이 아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우리가 21번 선지 5번에 가서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나는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두루미 쪽만 놓고 보면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과연 그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는 과정이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 것인가? 뭐 두루미는 이런데 인간은 이렇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비부터가 틀렸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부터가 벌써 비판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부터 틀리기도 했지만 일단 나만 놓고 따져봤을 때 혹시 이 비판의식 부분은 뭐 두루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세모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일단 이 앞부분 인간과 자연을 대비한 부분이 없습니다. 네, 그냥 두루미 얘기만 나왔지 두루미 이렇고 인간이 이렇고 그런 건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인간 자연 대비부터가 역시 나는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24번 보기 문제를 계속 23번을 봐야죠, 우리. 네, 그래서 이 두루미의 뒤은 헛소리 부분은 세상을 향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에서 틀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나의 바다는요. 탈속적 분위기 조성한다. 그래서 바다에 지금 바닷속에 섬에 자기 혼자 외딴 섬에 귀향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속세와 떨어진 탈속적 분위기 좀 그건 좀 약간 이상하죠. 좀 애매합니다. 근데
그냥 뭐 멀리 벼슬살이하는 서울 쪽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또 그런 생각에서 보자면은 나의 바다가 지금 귀향 와 있는 바다가 탈속적 분위기, 좀 속세를 떠나 있는 분위기 그런 걸 조성한다고 뭐 못 볼 것도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5번의 나 부분을 일단 세모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있는 24번을 보겠습니다. 24번에 선지 3번을 보면 되죠. 나에서 죄명을 진 채 극중 1월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유배지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 아까 극중의 뜻이 가시울타리라고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임을 짐작할 수 있군. 3번 맞고요.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나에서 조개등만큼 좁은 섬을 세상의 넓은 곳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것까지 맞습니다. 화자가 유배지에서도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유학자로서의 사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 보기 첫 번째 부분에 그냥 가나 공통적으로 유학자로서 지향 그러니까 마치 백성을 돌봐야 된다 하니까 이것도 그냥 쓱 읽어보면은 유학자로서의 지향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조개하고 섬, 바다 얘기 나온 거하고 자기 유학자로서 백성 돌봐야 된다는 그런 컨셉하고 전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가와는 달리 이 사람은 유배지에서는 전혀 백성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임금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은 이렇게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유학자로 사명 그 부분은 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 즉, 이 부분은요, 가의 그 마지막 식구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 네. 가의 마지막 식구.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유학자 사명감. 물론 이것도 임금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뭐, 백성을 돌봐야 한다. 그런 얘기는 가의 마지막 식구에서 나오지. 나는 전혀 그런 정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답으로 금방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가는 맞다고 했고요. 나도 보면은 자식처럼 여기던 은덕에 대한 감사. 즉, 임금은 신하나 백성들을 자식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아까 은덕에 더욱 만극하여라 그랬죠. 감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화자가 유교적 충의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24번, 선지 4번 확실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까지 풀 수 있는 부분 모두 받고 이제 다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작품 홍성민의 촉견 폐일설을 보기 앞서서 먼저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나온 보기가 문제 25번의 보기입니다. 다는 낯선 것을 보면 짓는 총나라의 개와 관련된 고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릇된 습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악을 일상으로 여기는 당시 세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즉 악을 일상으로 굉장히 사회가 아마 뭐 나쁜 짓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또 군왕이 부정적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컨셉을 이해하고 다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작품 시작합니다. 평소에 총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개는 해를 보면 짖는다고 하였다. 좀 특이하죠. 왜 개가 해를 보면 짖을까요? 개는 해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즉 해를 향해서 짖는다기보다는 그것이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짖는 것이다. 그렇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가 해를 보고 짖는 건 즉 해가 뜨는 게 일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일상은 뭐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항상 비가 내리고 날씨가 흐리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서 자라서 다만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이고 총나라 이외의 하늘을 보지 못해서 오직 총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총나라 밖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은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일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항상 비가 온다는 것은 총나라에는 항상 비가 오는 게 일상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이니 이상한 것이면 그것을 짓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어두컴컴함이 일상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은 눈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해지니 마음이 스스로 편해지는 것이다. 그 그늘이 점차 열리고 해가 넓게 구르면서 눈앞에 지나감이 더욱 드물게 되고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되고 논란이 어찌 짓지 않겠는가. 역시 금방 서류적인 표현 나왔네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21번 문제에서 가나 다까지 같이 표현상의 공통점 묻는 것인데 벌써 가, 나에서 서류적 표현 나왔고 지금 다에서 서류적 표현 나온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21번 문제는 답을 확실히 1번으로 정리하고 나가고 더 이상 나머지 부분은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계속 질문 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이 일상적이가 아니고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서 해가 뜨면 개가 짖는다. 여기까지 했고요. 중략입니다. 총나라의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곧 개는 해를 짖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비를 짖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게 해가 일상이고
해 아닌 거, 비 같은 거는 일상이 아닌 게 되니까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금방 인간 세태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악을 지졌을 것이다.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비가 항상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총날 하늘처럼 그런 것이죠. 즉 악을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가 항상 오는 것이고 악을 항상 행하는 것뿐이다. 평소에 총나라의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는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하여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을 크게 썰어버리고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요. 곧 해를 보고 짖고 올바름을 보고 지저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함께 끊어질 것이다. 결국 요건 뭐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악이 일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상황과 달리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된다면은 이렇게 사람들 세태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악이 일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아까 문제 21번의 표현상 특징 감탄사 얘기 나왔습니다. 선지 2번. 근데 여기도 딱 오호라 드디어 감탄사가 나왔는데 아까 벌써 답을 골라놨기 때문에 그냥 오라 그러면 감탄사구나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다시 문제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를 보고 짖는 개는 총나라의 날씨에 있고 사람이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개가 뭐 해를 보고 짖지 못하게 하는 건 뭐 사람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올바른 악행 그런 습성은 얼마든지 사람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올바름을 보고 짓는 습성은 군왕 즉 임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고 올바름을 보고 짓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게 일상에 드는 세상을 지금 갈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 될까요? 올바름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희구하고 있다. 네, 바라고 있다. 그렇게 홍성민의 이 작가 기본 컨셉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달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남는 것이 일단 23번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23번 선지 1번인데요. 아까 1번 달이 화자에게 흉치 느끼게 하는 거예요. 가는 맞다고 했습니다. 즉 국가와 더불어 같이 나왔죠. 근데 다는요. 다 해와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의 해는 화자에게 흉치를 느끼게 하는 거리가 멀죠. 지금 여기 해를 나온 거는 해비 이런 게 나온 거는 선행 악행 그런 말 하는 것이지 흉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해와 달리 맞겠네요. 그럼 벌써 선지 1번이 적절한 것으로 나왔네요. 그래도 혹시 찜찜하니까 나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3번을 볼까요? 선지 3번 달의 구름은 글쓴이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달의 구름이 지금 뭐에 나왔냐 하면은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이건 맞네요. 글쓴이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 해지 않습니까? 해를 가리고 있는 것은 맞죠. 달은 맞는데 이미 흰눈이 화자가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을 가리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흰눈을 보고 경치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벌써 가에서 3번 틀렸습니다. 근데 달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름 바라보고자 하는 대상 가리는 거고요. 또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달 하늘은요 모두 탈속적 분위기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늘은 무슨 경치에 대한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해가 뜨는가 비가 오는가 지금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늘이고 이것이 속세가 떨어져 있는가 그건 전혀 이 다의 하늘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바다는 혹시 탈속적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의 하늘은 전혀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에서 벌써 확실히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답 적절한 것 1번으로 정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기 나온 2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번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선지 1번입니다. 해를 보고 짖는 총나라의 개는요 선을 꺼리는 사람의 모습을 빗댄 것이군요. 그대로 맞겠습니다. 해 그리고 착할 선 그대로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 해도 영어로 썬이네요. 선. 그러니까 해, 선, 또 착할 선 같은 또 한글 표기는 선 또 통하는 면이 있네요. 그 다음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선지 2번이요. 악을 항상 행하는 것을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악을 따르는 것에 대한 우려. 이것도 맞겠죠. 악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즉 익숙하지 않은 일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상. 그러니까 악을 항상 행해지는 것은 일상이기 때문에 또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서 신하들은 신하들은 오히려 일상이고 익숙한 악을 따른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 2번도 맞겠습니다. 예. 거꾸로 됐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악을 항상 행하는 것을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악. 그렇죠. 이게 틀렸네요. 자, 악이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악이 지금 일상입니다. 일상. 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게 틀린 거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악을 항상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악이
일상이라는 얘기니까 일상인 거는 익숙한 거죠. 근데 악이 익숙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바로 익숙하지 않은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지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답 찾았고요. 3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반대로 뒤집은 얘기 맞고요. 선지 4번입니다.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면 그랬던 세트를 바로잡을 수 있게끔. 그렇죠. 개가 이렇게 해를 보고 짖고 말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사람 세태가 이런 거는 군왕이 마음만 잘 바꾸고 먹으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선지 4번 받겠습니다. 선지 5번 보겠습니다.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가 있는 이 세상은 생소하다는 이유로, 즉 일상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생소하다는 이유로 선을 배척하는 부정적 현실이겠군.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전시가 2개하고 고전수필 같이 엮여 있는 6월 고2 모의고사 고정문학 부분 같이 복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